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조식입니다. 자, 이 금양을 현재 부산본부 어디에요, 여러분들? 세관이죠? 부산본부 세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공포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부산 세관에서 미쳐 날뛰어 또 어차피 이 부산은 누구의 편입니까? 이 금양의 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거래가 어떻게 됐다,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제 상장이 다시 유지가 되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이겠죠. 그래서 이 부산이 왜 자금 조달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금양 상장 폐지 위기 속에서 본사 압수수색, 주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2차 전지기업 금양이 상장 폐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최근 부산본부 세관이 금양 본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세관은 이제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금양 본사에 직접 가가지고요, 관련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에 추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관은 금양이 몽골 리튬 광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없었는지, 자금 유용이나 횡령 등의 의혹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중이다라고 알려졌고요. 앞서 이제 금양은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논란에 휘말려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으며, 이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관리 종목을 지정이 되고 코스피 200 지수에서도 퇴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논란과 조사 속에서 이제 주주님들의 뭐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4만 소액 주주님들의 지금 이게 운명의 스님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금양에 몽골들인 실체가 있냐, 이제 이 의문을 좀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산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주려고, 가장 팩트인 부분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는데, 금양이 몽골 리튬 광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없이 투자를 진행했는지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자금을 빼돌렸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살펴보는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팩트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게 악재잖아요. 악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악재를 짚고 넘어가면서 해소를 해줘야 돼. 지금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걸 해소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부산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명분을 가지고 뭘 한다, 자금 조달을 이룰 수가 있다, 자금 조달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산이 왜 금양 편일 수밖에 없고요, 자금 조달을 해줘야 하는 게 필수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상폐 위기에 처한 금양, 지역 상공계 부산시도 조마조마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 먹거리로 지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장 폐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고, 2차 전지 클러스터 차질이 예상이 되고, 핵심 기업이 흔들려서 영향이 미칠 듯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20만 명, 24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이 불안을 떨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금양을 2차 전지 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려던 부산시도 금양의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충격 속에서 후속 조치들의 귀를 기울이며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현재 금양이 부산이죠. 부산에서 지역 선도 기업으로 꼽혔고요. 금양의 소식에 지역 경제가 전체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만큼 지금 이 금양이 부산에서 중요한 존재고, 특히 금양은 전통산업 중심의 부산 제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기폭제로서, 기폭제까지 말이 나왔잖아요,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여부에 더욱 관심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산에서 대놓고 이 금양을 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가 컸는데 지금 상장 폐지라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24만 투자자들이 지금 떨고 있고, 특히나 부산이 가장 지금 아마 떨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몇 천억 대를 지금 빌려줬거든. 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산이 어쩔 수 없이 금양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전기와 금양 악재의 상호 관세까지 하면서 BNK 금융 주가가 흔들거린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 이 BNK죠. 이 BNK 금융지주 산하에 누가 있어요? 부산은행 있어요, 여러분들. 부산은행. 요거의 산하에 부산은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있죠. 금융권에 따르면 BNK 금융의 금양에 대한 익스포저는 시설자금 대출이 1200억 원이고요. 뭐 운전자금 대출이 80억 원, 유산스 등 무역 관련 외화 등등등 다 해서 총 얼마예요? 1480억 원입니다. 1480억. 무려 1480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부산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금양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금양이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은 이 1480억 원이라는 금액이 다 날아가는 거, 휴지 쪽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BNK 금융그룹 관계자는
금양 측과 접촉을 하면서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경영 정상화 방안에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추가적으로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이제 대출 금액이 1,480억 원이었잖아요. 그쵸? 1,480억 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기자공장 준공률이 대략 90% 정도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주었을 때 이 자금으로 이제 300억 정도 이제 동부건설에 이제 남은 자금을 주고, 그 다음에 기장공장 준공을 통해서 배터리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3조 있잖아요. 3조 계약한 거. 그쵸?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산은행이 그때서 이제 대출해준 1,480억 원의 자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장공장 완공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누구 편이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금양의 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에는 이 부산이 금양에게 자금 조달을 해주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몽골 리튬 광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없이 투자가 되었는지, 자금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요것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 결국 이게 해소가 돼야 자금 조달이 어렵지 않게 명분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4만 소액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국세청에서의 지분 압류와 부산 세관에서의 압수수색,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액의 가치를 믿고 기다리시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장은 유지가 되고요. 거래는 재개가 되고 이제껏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저는 우리 20만 투자자분들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올라갈 것이라고, 상장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금양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거래가 재개된다 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25,000원짜리에서 2만원짜리의 박스권을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돌파 여부가. 그래서 여길 돌파하고 이 위에 25,000원 박스 위에 안착을 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이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여력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기형의 머리를 그리면서 떨어지게 된다라면 결국엔 다시 한번 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